하고 와가지고 이제 몇 번 진행한 합창 발성 세미나가 있는데, 합창 발성 세미나를 하면은 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자를 대상으로 성악가가 발성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찬양 인도자들이 다 성악 발성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이제 제가 어떤 팁을 드려야 여러분들께 그나마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을까라고 제가 머리를 쥐어짜서 오늘 준비한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시간을 질질 끌어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무슨 위주냐면요, 세상에 성악을 하는 사람만큼의 발성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악을 하는 사람의 수만큼의 발성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같이 생각 안 하는 사람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발성이 있어서 어쨌든 결과는 그쪽으로 간다, 그 발성으로 가게 돼 있다. 근데 저는 발성법이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는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손들어서 그냥 질문 주셔도 되고, 제가 혹시 이따가 또 여러분들 중에 한 분 자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혹시 뭐 노래를 발성 같은 걸 좀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시간 안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앞에서 뭐 제가 뭐 굉장히 무슨 양력을 되게 대단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냥 되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런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발성으로 시작하는 거는, 발성이라는 건 굉장히 테크니컬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를 사실 얘기를 해야 되지만, 발성이 저는 그 기능적인 걸로만 끝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 기능적인 거, 외적인 요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시작하려고 그러는 건 이거예요. 발성의 정의와 범주. 이거는 제가 합창 발성을 그 세미나를 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발성이란 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거죠.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발성,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넓혀봤어요. 발성에 대한 정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한 프레이즈를 부른다. 이걸 악구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프레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장을 얘기한다. 말로. 안녕하세요. 이거를 영어로 이제 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프레이즈라고 해요. 나의 살던 고향을 한 프레이즈로 봤을 때, 우리가 노래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한 프레이즈를 부르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리고 여기서 또 숨을 쉬고 다음 프레이즈를 불러요. 그쵸? 그때 여기서 어떤 숨을 쉴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색깔로, 어떤 깊이로, 얼마만큼의 깊이로 숨을 쉴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발성을 낼 때 어떤 발성을 내가 사용할 것인가, 어떤 색깔로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소리를 끊을 때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여기까지를 발성의 범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악적인 발성에도 범주 안에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거나 이제 우리가 가요를 부를 때, 노래방에서 부를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발성법에도 어느 정도 다 연관이 될 만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생각난 것이 호흡법이에요. 이게 호흡 연습을 하시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호흡 연습하신 대로 생각을 안 하셔도 이게 건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 영화 보면은 이거 유명한 최민식 배우님의 그거 있잖아요. 니 노래 잘하나, 니 복식 호흡하나, 이거 있잖아요. 복식 호흡을 하면은 어느 정도 호흡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프레이즈를 낼 때 우리가 쉽게 찾아오는 그 이제 노래를 할 때 그 어려움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 뭐 노래방을 가시던지 아니면 뭐 찬양을 하시던지, 찬양을 하시면 앞에서 기타 치시면서 아니면 뭐 노래를 하실 때 여러 곡을 하시잖아요. 게다가 또 음이 좀 높은 것도 있고 막 하다가 막 전조가 돼가지고 점점 음이 막 높아지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숨이 차올라서 이제 숨이 차올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노래를 할 때 이렇게 하면서 끝날 때가 많아요.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아시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인이 뭐냐면 한 프레이즈를 시작할 때 숨을 제대로 안 쉬고 조금 숨이 좀 높아진 상태에서 복식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폐가 가슴에 달렸기 때문에 흉식 호흡을 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흉식 호흡을 하는 게. 근데 복식으로 호흡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횡격막을 이렇게 내린다는 거, 이렇게 어느 정도 내릴 수 있게 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숨을 깊이 쉬고 소리를 일정한 숨의 양이 나가게끔 한 프레이즈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숨을 내뱉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숨 쉬었던 것처럼 깊은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 이 상황이 최대한 안 발생하겠죠. 이거는 이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하듯이 이거를 우리가 맨 처음에는 한 5kg짜리를 한 5번 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거를 맨날 가서 하면은 내가 이거를 10번도 할 수 있고 혹은 키로를 늘릴 수도 있고 이제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호흡 연습으로 돌아가서 실용적인 호흡 연습법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일어서 보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좀 거북하시더라도 신체 일부를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옆구리를 보시면 갈비뼈와 우리 여기 엄지뼈 사이를 보통 옆구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힘있게 여기가 쑥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눌러보시고 숨을 쉬실 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숨으로 이렇게 네. 맨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코로 숨 쉬세요. 코로 이렇게 해서 멈추는 거예요. 딱 쉰 상태에서 멈추는 거예요. 멈췄죠? 이제 거기서 소리를 내서 이거를 이제 일정한 양으로 뱉을 텐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숨이 일정하고 내가 뱉을 수 있는 만큼 길게 내뱉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맨 처음에는 이게 일정하게 잘 안 나가요. 이게 숙련이 돼 있으면 일단 요게 나오는 것도 일단 좀 힘들고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걸 빼낸다는 게 쉽지도 않고 이게 숙련이 된 다음에는 멈춘 상태에서 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걸로 숨 안 쉬고요. 숨 하나도 안 들여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랑 숨 쉰 게 연결된 상태로 여기가 완전 빈 통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풀었던 옆구리가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네. 그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준비 한번 숨 한번 내쉬고 준비 시작. 숨 쉬고 그 다음에 멈췄다가 일정한 양과 그 양으로 가장 길게 나가게. 네. 그쵸? 보통 이제 하게 되면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숙련이 되면 앉으세요. 이제 숙련이 되면은 이제 요게 일정하고 점점 길어지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요거를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 저희 고등학교 입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고등학교 입시 선생님이 요거를 그러니까 한번 들여 마시고 숨 다 뱉는 거 10번이 한 세트.